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동 상동읍 내덕리, 양양 현남면 상원천리, 그리고 철원 갈마르 문해리까지 이 세 곳 모두 도내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5일과 26일 산불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강원도는 매년 이맘때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고성과 속초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라 강원도와 관계당국은 더욱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4월의 악몽,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상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700여 헥타르 이상의 산림과 1,000개의 시설물을 집어삼켰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도 1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이었죠. 고성군 토성면 오남리에서 저녁 7시쯤에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로까지 번졌던 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도 3일 동안 46시간의 재난 특별 방송을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국가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된 동해안의 산불 피해 지역에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성 속초 지역에서 전신주 아크불꽃이죠. 이것으로 발화가 되어가지고 화재가 그 아래 지역 강릉, 양양, 동해 그리고 또 인제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국가 재난사태까지 이제 선포가 되었었는데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들이 지금 현재 국가의 어떤 그 피해 복구라든지 생계 안전을 위한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히나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지역민들의 그런 고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1996년 그리고 2000년, 2005년, 2019년에 각각 동해안 지역,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화재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반복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를 네.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런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건축물이나 일반 구조물 그리고 위험물들의 기타 여러 가지 화재도 많을 텐데, 이러한 화재들과 달리 산불이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를 들자고 하면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 어떤 제한된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화재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단성이라든지 네. 혹은 화재 진압을 위한 접근성 이런 네. 것들이 다른 화재에 비교해서 좀 더 용이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산불 화재 같은 경우에 산이라고 하는 임야 형태로 개방된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위협적이다. 또 더불어서 이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피해액 그리고 또 피해를 이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욱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협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접근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상 산불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위협적인 산불이 강원도에선 매년 이맘때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발생했던 고성 산불 당일도 인제에서 산불이 먼저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이 된 상태에서 더욱더 산불을 키웠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동해안이 산불이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인 부분 그리고 기후적인 부분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고 하면 서울과 같은 경우 대형 건물 화재 사고라든지 차량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한 이유가 네. 결국에 서울의 주요 면적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화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또 81%가 임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임야 화재 혹은 산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과 빈도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봄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가 지속이 되고 이러한 기후 속에서 혹시라도 어떤 불티나 불꽃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또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고성에서 혹은 간성 그쪽 양양 쪽에서 부는 뭐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그 강한 바람이 있죠. 네. 이런 바람에 의해서 확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 그 동해안 쪽이 산불에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했고 또 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들이 참 구축이 돼 있으면은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또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를 일으키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재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4월이 되면 우리 그 네. 대부분의 영농 그런 활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화기 취급이라든지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해지게 되고 또한 4월이 되면은 그 동계 기간 때 움츠렀던 입상객들 등산객들이 이제 몰리면서 주요 등산로에 개방되지도 않은 그런 둘레길들이 이제 개방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산으로 몰리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네. 그 인원들에 의한 그런 화기들이 있죠. 뭐 우리 예를 들자면 뭐 그 안 해야 되는 행동이지만 네. 취사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행동들이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이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인원의 통제를 통해서 실화를 줄이는 것, 실수로 일으키는 화재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이런 것들을 신설한 것도 그런 노력의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건물 내외부에 탈만한 것들이나 쌓아둔 벌채 이런 것들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산객들의 부주의 이러한 인재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실수된 이러한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 인재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요? 예, 대개 이제 화재의 원인을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뭐 일부러 고의로 저지르는 화재를 우리가 방화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실수로 일어난 불을 우리가 이제 실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결국엔 이 인재라는 표현은 실수를 일으킨 사람이 일으킨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우리가 이제 실화화재, 인재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과거 네. 10년간의 그런 소방의 통계를 보면요, 화재 통계를 보면 연간 발생하는 그런 화재 건수가 약 4만 3천여 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실화, 부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약 2만 천여 건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대개 이제 4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화재의 대부분이 이런 실화 혹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데이터로는 우리 지금 4만 3천여 건이 연간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임야 화재가 약 2,900건입니다. 네. 근데 임야 화재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 산불 화재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임야 화재 중에서도 산불 화재로 분류되는 것이 약 440여 건 정도 연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440여 건도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 실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거의 76% 정도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부주의, 실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화기 취급이라든지 사용 시에 네. 사람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엔 이러한 방법을 만드는 것은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혹은 계도 이런 것으로 안전의식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또 시민의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심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에서의 그 금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식을 높임으로써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인재인 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 강원도와 관계당국은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상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매년 이맘때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강원도와 관계당국은 예방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지금 박두식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부소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영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요. 평소보다 상황실 인원을 좀 증원하여 산불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동해안 산불 진화 자원인 그 헬기, 진화 인력, 장비들을 센터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동해안해권의 그 강릉, 고성, 양양 지역에 산림청, 소방, 국방부 소관 산불 진화 헬기 12대를 분산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출동할 수 있게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 지역의 감시원 배치는 물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불법 소각 단속을 위해서 기동 단속반과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소각 감시단과 산불 방지 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 발생 조심 기간이 되면 관계 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 시기에 가장 부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봄철 중 이 시기가 가장 건조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는 그 4월 4일과 5일 청명한식, 식목일로 주말 또는 연휴로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공원 묘지나 추모를 찾는 성모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에서 고인의 그 유품 소각이나 취사 행위를 좀 금지해 주시고요. 또한 기온이 또 올라감에 따라서 날씨가 또 좋아짐에 따라서 그 상춘객, 야외 활동 인구와 산을 찾는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씨 관리와 산에 들어갈 때는 그 인화 물질을 소지해 주신 마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농번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또한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을 금지하여 줬으면 합니다. 네, 소각 행위나 취사 행위, 그리고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불 발생이 나면 대형 산불로의 진화를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해가 지면 헬기가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진화 대응이 조금 힘들다고 들었는데 산불 발생 위험을 감지했다거나 아니면은 목격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산불 발생은 그 대부분 그 사람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불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그 산림청, 소방관서인 119, 시군산림부서 또는 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상황실로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등산객, 주민 등 산불 발생 지역에 계신 분께서는 즉시 하산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림청과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로 즉시 연락을 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4월에 악몽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주민분들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봄철 4월 달은 그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대형 산불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산불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요.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나이터나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고요. 또한 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그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좀 금지해 주시고요. 또한 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러한 모든 산불의 원인이 인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큼 산림 내에서 담뱃불이라든지 이러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두식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부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올해는 대형 산불 비보 없이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만큼의 고성 산불 경우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시기가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 시민들의 피로도는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산불 발생 시기를 맞아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우리 2019년 4월 산불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악몽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의식에 대한 부분을 재점검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이 많죠.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외부 관광객이나 혹은 유입 인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계도,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힘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 헤쳐나가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발생했던 대형 산불과 같은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전의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짚어주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누군가의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가 강원도의 푸른 숲은 한 줌의 재로 우리 이웃들의 삶은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4월은 대형 산불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한상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